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은 주간 직체크 5월 4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증시 환경 악화, 남북관계 경색, 외국인 이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체크에서는 점차 막을 내리고 있는 유동성 파티. 제가 이제 경기가 꺾이면서 이제 지금은 뭐 경기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언제 꺾이느냐가 관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증시 환경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그나마 하나 남았던 남북 관계도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이제 북한이 막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런 불씨마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 환경 속에 이제 외국인 이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을 이번 주에 봐야 될지 이제 시작합니다. 자, 점차 막을 내리고 있는 유동성 파티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증시가 상승을 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모건 스탠리스도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뭐 이런 이슈 리포트가 나왔듯이 이제 점점 이제 뭐든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증시야 뭐 작년부터 더 정확히 얘기하면 16년 뭐 한 11월, 12월부터 올랐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어쨌든 글로벌은 안 그렇습니다. 글로벌은 훨씬 더 오랫동안 상승을 했고 이제 그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 주식으로 사실 주식을 이렇게 올해 한 해 저는 보통 주식이 매매가 가능한 게 1년에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년 올해 굉장히 오래 했죠. 사실 올해도 벌써 이제 5월이니까 주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1년 중에 제 경험상 봤을 때 평균 한 1년 중에 4개월 정도만 매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늘 제가 말씀드렸죠.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 그래서 뭐 미국 10년물 국채 이거 여러 번 보셨죠? 3.0, 유가 70달러, 원달러 환율 80. 드디어 이제 3% 넘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3.07 더 올라갔었고요. 3.17까지. 향후 장기금리는 3.5%까지 지속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이게 오르다가 3.2% 수준이 되면 증시에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금리가 쉽게 말하면 은행 이자잖아요. 갖다 맡기면 예전보다 돈 더 많이 주는데, 그리고 또 은행 이자가 높으면 주식은 더 높아야겠죠. 위험자산. 왜냐면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의 채권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가도 드디어 이제 70달러가 넘었네요. 현재 좀 내려와서 72달러고 장기 유가는 향후 80%를 돌파할 전망이 많습니다. 또 연말까지 100%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화 가치를 조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쯤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고 미국 쪽에서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더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중에 지금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빼서 나가겠죠. 한국 증시에서, 신흥국 증시에서. 다의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을 뽑아서 나가다 보면 지금 환율이 1082원까지 올랐는데 올해 이제 금리 인상 4번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이탈을 하면 달러로 바꿔가잖아요. 그럼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굳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강세가 아니라 신흥국 전체에서 달러가 다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이게 차트입니다. 자, 초록색이 환율 차트고요.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선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고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었어요. 왜 수출이 중요하다 그랬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코스피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이익이 늘어나서 외국인이 사야 주식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수출 증가율이 뭐 그저 그랬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널뛰기를 했었고, 그래서 1100원에서 2014년에서 1220원, 그다음에 1230원까지 갔죠. 16년도 초반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점점적인 저희가 수출이 잘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220원에서 이제 쭉쭉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던 거죠.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 돈을 찾으니까 원화가 강세한 거죠. 또 이땐 1060원까지 갔었죠. 근데 수출 중간 현재 지금 감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빠지고 외국인이 팔고 달러를 하니까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려면 기업이 이익이 증가, 수출이 잘 돼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면은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 주가가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증가한다는 건 이제 기업의 이익이 감소,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달러가 1000원일 때 난 이미 샀어요. 한국 주식을 미스터 마이클은 사고 있다는 거, 10주를. 그래서 한국 주식 10주니까 그 당시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총 10달러를 갖고 있던 거죠. 10주를 갖고 있어요. 1달러짜리. 1000원 1달러짜리를 이제 10달러를 투자해서 한국 주식을 이제 10주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요. 이제 1달러가 2000원이 됐다고 그냥 생각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1달러 2,000원이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 10주를 매도하면 5달러 뿐이 환전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이 발생하네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국 주식 2주를 팔아야 이제 1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총 바꿔봤자 5달러 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은요, 달러 강세 시에 환차손이 발생해서 주식 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이익과 환율을 같이 본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만약 내가 개인 투자자분도 미국 해외 투자 하시죠. 보면은 기업 실적 주가도 보지만 환율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점차 이제 악화되고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중지에서 점차 발을 뺀다. 그래서 신흥국 위기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거래 대금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시면 17년 1월부터 7월까지는 85조에서 90조, 116조까지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코스닥은 별 변화가 없죠. 61조, 55조, 69조. 이때 이제 IT 업종 장세였죠. 이제 외국인이 주도해서 한국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 10월은 이제 IT 업종이 사실 지금 뒤돌아보면 7월에 꺾였죠. 그죠? 그리고 상승에 따른 이제 증시 조정이 시작이 됐고, 이제 17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18년 1월 사이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엄청 늘었습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17년 10월엔 61조였는데 11월, 12월, 1월은 엄청 늘었죠. 왜 그랬나요? 바이오, KRX 투자, 이제 코스닥 부흥한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엄청 샀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게 막 쭉쭉쭉쭉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개인이랑 기관 주도의 거래 대금이 증가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2월부터 바이오가 꺾이기 시작했죠. 뭐 거품 논란도 있고 그래서 횡보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3월부터 현재까지 거래대금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왜? 남북경협 장세 때문에. 이건 또 개인 주도의 거래대금. 지금은 개인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관과 외국인이 안 사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며 거래대금은 축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장세가 끝나면 사실상 증시는요 상승할 확률이 적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증시에서 남북경협 빼고는 할 얘기가 없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를 막 해서 뭐 하면은 뭐 될까요? 아니죠. 지금 IT가 잘 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수급표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수급표인데 박스 보시면 계속 팔잖아요. 여기서 개인까지 팔면 개인들이 매수가 줄으면 시장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 시간부터 매도세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팔고 있잖아요. 4월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의 방식은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 박스권에서 하락장으로 전환 중에 있다. 왜냐, 모멘텀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상승을 마감하고 점차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경협 외에는 증시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남북경협 성과가 정말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정말 잘 돼서 경협이 정말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더 할 게 있는 거고, 그냥 우리한테는 남북경협이 별로 없이 뭐 이렇게 소소하게 간다. 진짜 뭐 북한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증시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추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서서히 시장 하락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요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축할 필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서서히 높여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희한하게 그 증시 격언에 5월에는 팔고 증시를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늘 그게 맞았어요. 여름에는 별로 재미가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좀 준비를 하자. 그냥 뭐 저랑 같이 공부나 좀 하시다가 또 쉴 때는 뭐 증시가 빠지는데 뭐 할 말이 많겠어요. 뭐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하시든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1년 내내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남북 경협 테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최신 뉴스. 자, 북한이 이제 맥선더 훈련 리비안 무들 핑계로 이제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 번째 벌써 심야 취소고, 꼭 이제 심야에 왜 12시에 있냐 나 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미국은 그때가 오전이라 한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때잖아요. 참 그런 거 머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정상 취소되냐는 없지만 핵 포기만 강요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측 기자 명단 수령, 한국 기자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걸 보면 애시당초 북한은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차 5월 22일에 미국 트럼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북미 간 어떤 이제 뭐 중재자 역할을 하겠죠. 테마별로 보면 뭐 전체 다 하락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제 여기서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이제 힘들다. 이것도 보시면 남북경협 테마도 부문별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건설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자재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경협 세무 테마별로 순환매 종목 압축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50% 이상 급등한 낡은 테마와 종목은 접근 금지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시간이 이제 주식은요, 여러분 꿈을 먹고 주가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클수록 주가의 반응도는 큰데 이제 경협이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아, 이건 할 수 있겠다. 저건 할 수 없겠다. 예전에 뉴스만 나와도 막 올라가고 막 상한가 가고 몇 종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제 상한가 이런 거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은 세부 테마별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보자. 이번 주가 특히 그랬는데 이제 경협에 그게 기존에 솔직히 중소형주 말도 안 되는 중소형주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 막 몇백 프로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이제 점점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 말고 실제 경협시 수혜가 가능한 대형주 중심.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특징이 뭔가요? 지난주의 특징이 자원 개발도 뭐 이상한 그런 종목이 아니라 뭐 그런 간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걸로 갔죠. 뭐 포스코 대우, LG 상사 실제로 자원 개발할 경험이 있는 그 다음에 뭐 대형 건설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죠? GS 건설 뭐 이런 거 건설주 대형 건설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경협 진행 시에 수혜 가능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이동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급등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종목 들어갔다 물릴 수 있습니다. 경협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부 테마별로 경협의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그러니까 산업재 중심이 되겠죠. 뭐 철강, 철강, 철도, 건설, 특히 이제 건설 쪽이겠죠. 뭐 이런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돌발 악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당장 보니까 나스코인가요? 또 이제 유무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또 뜬 종목들이 몇 종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협주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세력주는 그러니까 투자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정 안 되시는 분은 난 이런 거에 나랑 안 맞는다 보시면 쉬시는 게 투자입니다. 지금 뭐 웬만한 주식 사서 수익 나는 경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니까요. 잃지 않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절대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난주와 거의 같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서 어떤 긴장을 완화할 어떤 재료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 단기 매매 하셔야 되고 이제 상한가 급등주 막 속출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없다. 일단 뭐 말씀 드리고 이제 뭐 있으면 중소형주도 새로운 중소형주 조금 테마별로 나오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목표 수익을 낮추시고 시장이 어려울 때 매매를 쉬는 것도 투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지지고 5월 5주차만 마지막 방송이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